이기질을 가진 사람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예.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또라이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각하의 심기를 졸라 거스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임진록인데 보다시피 제목에다가 써두라고 했어요. 빨간 편으로 써놔야 돼요. 이거 상상 속의 복수. EBS에 실려있는 이 부분은 상상 속의 복수거든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상상 속의 복수라고 했잖아요. 현실 속의 복수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졌죠. 일본한테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말이죠. 그래서 현실 속의 증거를 상상 속에서만 남아, 그쵸? 보상 심리에서 이기는 걸로 그리는 장면이 이 작품에서 딱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교재에 실려있는 대목까지 하면 세 개. 요거까지 하면 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 복수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때, 지금 일단 제목에서 임진은 뭘 뜻하는 거죠? 임진년에 일어났던 외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1592년에 발발한 그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쭉 펼쳐지면서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1997년에 정유재란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상상 속의 복수를 그리고 있는 한 장면을 EBS에서는 싣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출제 포인트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출제 포인트는 같은 맥락에서 상상 속의 복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 바로 뒤에 곧장 이어지는 장면을 출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출제에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사명당의 서산대사의 제자인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가서 대활약을 펼치는 이 장면, 이 EBS 이 장면 끝나고 그 바로 뒤가 사명당이거든요. 사명당. 요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김웅서라는 인물이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앞쪽에 김웅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웅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계가 될 수도 있어요. 김웅서. EBS에 있는 걸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EBS에 실려있는 대목이 김웅서가 지금 한자로 쓰면은 쇠금자에다가 응아름자에다가 그 다음에 상서로울 서자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상서로울 서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웅서라고 하는 인물이 겹치는 걸로 해서 앞쪽에서 김웅서의 대활약이 나오는데 기생하고 협력해가지고 김웅서가 응원해, 아니 기생이 응원한다. 부원수 김웅서. 그 부원수의 김웅서가 앞쪽에서 대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김웅서가 기생과 손잡고 적국의 대단한 인물들인 두 사람, 그러니까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은 평수명이라고 하는 일본 장수 평수명, 판본에 따라서 평수맹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평수맹 또는 평수명을 배고, 그 다음에 조선 장수들이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뛰어난 검술의 소유자 종일도 저쪽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수를 보내버리는 이 김웅서의 대활약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 두 장면이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밖에 중요한 곳곳의 에피소드들을 각각 나올 만한 것들을 또 다 짚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프로젝터 끄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가운데서 출제 포인트 1 뭐라고 그랬죠? 상상 속의 복수, 사명당의 대활약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상 속의 복수 장면. 자, 1번. 자, 사명당의 대활약, 사명당의 복수극이라고 써볼게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제 지어낸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간상으로는 저기 평안북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절반 나눠서
4등분하여 왼쪽 맨 위 이쪽 지점에 영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도 나오는 영변. 그래서 이 평안도의 영변 땅에 묘향산 들어본 적 있지? 묘향산? 금강산 말고 묘향산. 묘향산에 자, 향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향산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돌을 닦고 있던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산대사.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이 서산대사가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사명당입니다. 사명당. 그래서 이 사명당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한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일본을 깨부셔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서산대사는 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꿈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등장해가지고, 부처가 등장해서 가서 쳐라. 그래서 부처가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자, 외국을 가서 쳐 없애라. 얘네들이 지금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재침.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1597년에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 얼음에 지금 꿈을 꾼 상태예요.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꿈속에서 확인시켜주는데 동시에 천문 현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는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 익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갑자기 자, 동서남북 했을 때 여기는 이스트, 여기는 웨스트. 서쪽 방향으로 자리를 이탈하더란 말이야.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서방 쪽으로 익성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치다. 치다라는 뜻의 주먹으로 치다, 발로 차다 그런 의미의 가격하다라는 뜻의 치다라는 의미의 한자어가 나오는데 익성이 별자리를 이탈해서 서방 쪽을 치는 그 현상이 하늘 별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별자리가 나머지 모든 별들이 서쪽을 향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고구마 모양의 외국이 있고 조선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방위상 서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왕의 주성이에요. 외왕의 주성. 그러니까 외국의 왕이 하늘에서는 그 애가 주되게 자리하는 그 별자리가 익성이라는 별이거든요. 별, 익성. 그러니까 이 익성이라는 별이 이제 이렇게 날개 익자를 쓰는 익성이에요. 날개 익자. 근데 익성이라는 별자리는 외나라, 외국의 왕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새끼가 이제 서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우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걸 예고해주는 천문현상인 거죠. 자, 다시 1번은 꿈, 2번은 천문. 모두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니까 그게 다 보이고 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명당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쳐 없애라. 외국을 쳐라. 그래서 외국의 재침략 예지 통해서 사명당이 이제 조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명당은 조정으로 갑니다. 조정으로 가서 조정이 지금 누가 임금이죠? 선조. 그 왕한테 조정에 있는 왕한테 아련하고 제가를 받고 이제 외국으로 출동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사. 그리고 이제 본사인 건데 본사는 일본 땅에서의 대활약이 되는 건데 일본 땅에 도착해서 4가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4가지 시험을 거치게 되는 건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조리 클리어 해 나가는 사명당의 초월적인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자, 빨간 펜. 서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 묘향산 쪽으로 향해서 절을 4번 하면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명령과 더불어서 자, 묘향산 또는 뭐 이 향산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고향에 있는 묘향산 쪽으로 4배. 이 배는 절을 말하는 거야. 4번 절을 하면은 신통방통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주문처럼 이게 일종의 뭐 같은 거야? 주문 같은 거야. 일종의 주문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주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그 주술적인 요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주술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특이한 전기적 요소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삼해 용왕이 도와줄 것이며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용궁서신을 이 왕 앞에 이제 사명당이 서산 대사로부터 받아서 왕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용궁서신 그랬는데 용궁에서 보낸 서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외나라를 공격할 것이며 망하게 할 것이며 더하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해 용왕, 동해, 서해, 남해 세 바다에 용왕을 동시에 내가 보낼 테니까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용궁발 서신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가서 서산대사의 제자인 사명당이 네 가지 클리어 단계 모두 클리어 하게 된다. 1단계는 이제 병풍 시험입니다. 병풍이 뭐죠? 데코레이션인 건데, 장식용품인 건데, 그죠? 근데 그 병풍에 그림도 들어가지만은 문자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한시 뭐 멋지게 막 적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풍에 그 글들이 다 이제 새겨져 있는 병풍을 쫙 펼쳐놨는데 15,000개입니다. 뭐라고요? 15,000개의 병풍을 쫙 펼쳐놔요. 그러니까 판자떼기 하나하나에 글이 실려 있는데 15,000개의 글이 실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 타고 난 상태에서 마상에서 판독하는 겁니다. 이 15,000개의 병풍 속 글을 마상에서 판독한다. 마상 판독. 마음에 상처 입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위에서 판독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봐도 15,000개의 글을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분은 급하게 달려가는 말 위에서도 전부 판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읽음이라고 이렇게 읽어냅니다. 이분 읽어냅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는 빼고 -1이라고 쓸 거야. 그 왜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14,999개는 다 기억하는데 왜 딱 한 개는 기억 못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 병풍이 자빠져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병풍 한 조각이 자빠져 있어가지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읽어내는 거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써볼까요? 연못, 여기는 화철방이라고 쓰시고 여기는 철마라고 쓰시게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써주세요. 1, 2, 3, 4 쭉 써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연못의 이름은 여기는 이제 승당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승당. 그 우리가 승당할 때 당자는 이렇게 쓰는 당자인데 연못 당자. 아무튼 승당이라고 하는 거 연못에서 그 위에 방석 깔고요. 승당에서 방석 깔고 그 위에서 앉아봐라. 라고 네가 올 때 생불이라고 자처하면서 왔거든요. 지금 외나라에 올 때 생불이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어요. 살아있는 부처라는 뜻이죠. 생불. 죽어있는 부처는 사불이 되겠죠. 뭐 말은 이상하지만 살아있는 부처 소리를 들었으니까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면서 4단계 지금 클리어 시키는 건데 2단계가 이제 연못 위에서 즉 물 위에서 방석 위에 앉아 있어 봐라. 꼬르륵 잠수하지 않으면 네가 생불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위에서 물 위에 동동 떠다닙니다. 이리저리 슝슝슝 이렇게 떠다닙니다. 2단계 클리어. 자, 3단계 갑니다. 화철방이라고 했는데 방은 방인데 불을 지펴가지고 철로 만든 방인데 불을 지핀 철로 만든 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통닭이 될 수 있죠. 잘 익은 통닭이 될 수 있는데 살아남습니다. 이 화기를 견디고 불의 기운을 견디고 문 열어봤더니 서리가 맺혀 있더라. 니네 어릴 적에 그 동화 비슷한 거 그죠? 본 기억나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 그치? 들어본 적 없어? 서리가 맺혀 있더라. 오히려 타 죽어야 되는데 서리가 맺혀 있더라. 자, 네 번째 이제 철마입니다. 철마.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말인데 이건 이제 불로 열라 뜨겁게 지핀 거예요. 3번에 연속 선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새끼 어디 한번
철로 만든 말 위에다가 앉혀가지고 엉덩이를 태워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히는데 이 철마에 타는 순간 뭐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요.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비바람이 치게 됐느냐? 칠판 보시고 여기 보면 영궁서신 속에 3회 용왕을 더불어 같이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쵸? 3회 용왕이 하는 역할이 뭐야? 비바람 치게 하는 거 아니야. 바다의 기상현상은 다 관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를 몽땅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들의 힘이 입어서 비바람이 치는 건데 철마를 이제 다 식힐 수 있게 되겠죠. 철마의 뜨거운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누구야? 이 사명당 선생 같은 경우는 사명당 선생은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오케이? 그런 신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쳐가지고 결국은 철마도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가지 시험 클리어한 다음에 왜 왕으로부터 야 생불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항표 또는 뭐 항서라고 나올 수 있어요. 항복한다는 글, 이 글을 받아내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니네가 외국의 왕이라고 생각해봐. 네 목 내놔라 그러면은 내놓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냐면은 내가 순순히 물러가는 조건으로 네 목을 내놔라. 왕한테 한 말이야. 왕한테 네 목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줘 안 줘? 못 주지.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타협책을 택한 게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쓸 거예요. 이 항서에 담길 내용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왜 왕의 목을 내놔라야. 왜 왕의 목을 내놔라인데 이렇게 하진 않고 수정하는 거야. 이거 대신에 그러면은 300명의 인피를 내라. 300명의 인피를 가져와라. 근데 그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인피를 조선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화친의 조건을 내겁니다. 화친의 조건. 이것도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동의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인피가 뭐예요? 인피. 규호님 인피가 뭐예요? 인피. 현피는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현피고요. 현피야 인피야. 규호님 인피가 뭐예요? 인피. 사람 가죽이야. 사람 가죽.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 가죽을 뜻하는 거야. 사람 가죽. 호랑이 가죽은 뭐지? 호피 무늬라는 게 호랑이 무늬라는 뜻이잖아. 호랑이 가죽 무늬. 인피는 사람 가죽이야. 사람 가죽. 그러니까 요 300명을 죽여라는 얘기가 매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와라. 외놈들 300명의 가죽 벗겨 바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왕 입장에서 이거 난감하지. 나만 하나 죽으면 되는 건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매년 자기 백성들 3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난감한 건데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락을 하는 거죠. 외왕의 목 내는 것 대신에 안 하고 자기 백성 300명의 목숨을 대신 거는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이 300명의 인피를 첫 해에는 바쳐요. 첫 해에는 바친다. 조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바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정철도 바치고 노쇠도 바치고 그 다음에 300명이 동네 관내 와가지고 번을 서게 하고 이런 수정된 내용으로 바뀌긴 하는데 첫 해 조공을 한 대가로 그러면 내가 대신에 이걸로 바꿔줄게. 첫 해 조공해 오니까 이걸로 변경을 해줍니다. 사명당이. 뭔 개소리냐. 사실 이 300명을 죽여서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일본과 달리 너그러운 면, 인자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받는 건 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첫 해는 내가 정성으로 네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로 봐주고 오케이? 첫 해는 진짜 이거 죽여요. 어떻게 이제 300명의 이 사람 가죽을 만들어내느냐. 신체 건장한 젊은 남자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300명이 사무라이 대결하듯이 격투신을 펼치게 하는 거야. 300명을 모집해서 자, 서로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라. 결국은 다 치고받고 하다가 300명이 모조리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지컬 100 봤지? 피지컬 100 느낌으로 피지컬 300을 개최한 거야.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지, 진짜로. 예전에 오징어 게임 비슷한 거죠. 결국은 다 죽는 거야. 오징어 게임 반에다가 피지컬 100 반 느낌으로
인피 300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는 거죠. 인피 300.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첫 해 조공을 마치니까 그래 네 정성을 봐서 바꿔주마. 죽이는 대신에 부산에 와라 이거야. 이 동네가 어디야? 부산 광역시 동래구를 얘기하는 거거든. 에? 그죠? 그 일본이 맨 처음에 조선 땅 침략했을 때 맨 처음에 쳐들어온 게 부산 쪽이잖아. 맞지? 동래부사가 장렬하게 순직하고 순절하고 아시죠? 동래부사. 그때 그 동네거든. 그 동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니네 일본 놈들 300명을 매년 죽이는 대신에 포로식으로 오게 해서 번을 서게 해라. 말 그대로 그 집을 지키는 사냥개 역할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냥개 역할을 해라. 집 지키는 역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수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니네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사명당이 대활약극을 당시에 조선 인민들이 읽었다.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겠냐. 그치? 그 상상 속에 복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임진록 지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지문으로 와봐. 선생님이 이제 상상 속 복수라고 하는 교집합을 가지고, 사명당의 복수극이라는 중요한 장면,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제로 지금 A4용지로 출력하면은 78페이지에 이르는 이 두꺼운 책. 이건 사실 장편 소설 한 2권 분량 되거든. 경장편으로 하면은 2권? 상하권으로 나뉘는 엄청난 분량이야. 이것도 내가 읽느라고 졸라 고생했지. 보여 안 보여? 이거 읽느라고 잠을 못 자. 이제 한시름 났어. 이제 수특은 다 읽었어. 시험에 나올 건 다 읽었어. 그러니까